팍팍한 일상에 잔뜩 굳어있는 표정의 우리. 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했던 날들의 그 기억 하나에 스며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때의 그 아름다운 기억 우리 함께 공유하고 나눠볼까요? 그리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여기부터 알아. 그때 우리. 아유, 이분이 한 주만 안 계셔도요 이렇게나 빈자리가 티가 납니다. 또 우리 래피 삼촌이 가지고 오는 추억 이야기 기다리셨던 고라매청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드디어 오늘은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삼촌 DJ 래피 삼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래피 돌아왔습니다. 아유 삼촌 예. 보고 싶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한 주 저를 더 보고 싶어 하라고. 아유 그래도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 주 쉬고 2주 만에 만났는데요. 네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또 보니까 그 경칩. 경칩이에요. 경칩이 한자가 재밌어요. 그래요? 놀랄 경자고 네. 칩자가 네. 겨울잠 자는 벌레 칩자예요. 겨울잠 자는 벌레 칩. 칩자. 그러니까 겨울잠 자는 벌레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네네. 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제 봄이구나. 그렇죠. 네. 우리 움츠렸던 겨울이 이제 끝나갑니다. 음. 아니면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죠. 많이 날씨가 풀렸어요. 예. 그리고 또 래피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오늘 그 래피의 깜짝 선물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물이 있나요? 그럼요. 깜짝 선물이고 궁금하네요. 예. 오늘 문자 보고 예. 용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대하사극. 용의 눈물에 관련된 문자 또는 오. 래피한테 하고 싶은 말 음. 또는 우리 그 스무디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이런 문자들 딱 보고 제가 오늘 깜짝 선물 쫙쫙 쏘겠습니다. 진짜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2주 만에 오신다고 이렇게 또 예. 깜짝 선물까지. 그럼요. 한 번쯤 자리 비우셔도 괜찮네요. 예.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쵸? 이런 거 좋아요. 예. 어떤 선물인지. 문자 번호는 샵 9070번이죠. 네, 9070입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고 네. 장문은 100원입니다. 그렇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가는 문자. 네, 샵 그리고 9070번. 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댓글로는 또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함께 하시면 또 우리 래피 삼촌이 오늘은 또 선물 쏩니다. 어떤 선물일까 궁금하네요. 안 돼, 말하면 안 돼. 알려주세요. 안 돼, 안 돼. 힌트. 안 돼, 안 돼. 진짜 한 번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넘어오시네.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 일단은. 진짜. 예,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 네, 자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예. 또 새싹 문자로 막 오고 있네요. 어허. 네, 또 좋습니다. 이게. 예. 선물을 드려요 이렇게 또 문자를. 뭐 좋아요. 네. 일단은 어쨌든 좋아요. 보내주신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8410번님께서 네, 우리 새싹 문자. 바로 또 캐치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유동근 씨, 정도전, 이선계 장군으로 나왔는데 격세지감, 이방호는 또 세종역 했던 안재부 씨.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네네. 약간 지금 오인하신 네.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드라마 얘기하다가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어쨌든 8410번님은 우리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깜짝 선물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당첨인가요?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그럼요. 예. 이분 1등으로 보내시니까 그렇죠, 우리 삼촌이 그렇죠. 또 바로 네. 여기 또 선물을 쏩니다. 네. 예, 좋아요. 오늘 또 대하사극 네. 드라마 용의 눈물 이야기.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왠지 삼촌 네. 우리가 또 역사 공부하는 공부 좀 시간이 해야 돼요. 가져야 왜냐하면 될것 이게 같아요. 역사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역사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조선이 어떻게 건국된 건지 그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참고로 저는 학생 때 네. 역사를 제일 못했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래피 삼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받아쓰기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오랜만에 래피 삼촌 오셨으니까 네. 노래 한 곡 또 반갑게 들어야죠. 공교롭게도 예. 제가 또 지난주에 음. 오랜만에 신곡을 하나 발표했어요. 또 안 들을 수 없죠. 예, 재즈 보컬 남예지 씨하고 래피가 함께 부른 노래 어쩌다 어른.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인가요? 예, 어쩌다 어른입니다. 네. 어쩌다 어른. 래피와 남예지가 함께 부른 예. 어쩌다 어른. 네, 이 곡 듣고 와서 용의 눈물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이야, 네. 삼촌 노래 예. 좋네요. 괜찮습니까? 느낌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남예지 씨의 그 스캣, 재즈 스캣. 재즈 느낌. 거기에 또 래피의 읊조리는 듯한 랩.
래피 산촌 랩 멋져요. 예. 발음 좋아요. 발음 괜찮나요? 랩이니까 R 발음. 예, 네. 좋네요. 어쩌다 어른 또 예. 우리 래피 삼촌의 따끈따끈한 노래 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대하사극 용의 눈물 이야기를 예.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기 전에 문자번호 5169번님께서 네네. 선물로 물을 주는 줄 아셨나 봐요. 제가 통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네. 물 드리려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예. 예, 어쨌든 5169번님도 네. 관심 고맙습니다. 네. 5169번님도 선물 가나요? 래피의 깜짝 선물 리스트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도 선물 받게 되셨네요. 그럼요. 이분이 문자를 네. 저도 착한 물 좋아요 하셨거든요. 예, 물 아닙니다. 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우리 8834번님은 보이는 라디오 보시나 봐요. 삼촌 진짜 삼촌처럼 생기셨네요. 포근하게. 야, 기분 좋은 문자인데요, 이거. 예. 기분 좋을 때 그냥 있을 수 없죠. 8834번님도 래피의 깜짝 선물 리스트 예. 추가합니다. 아유, 삼촌님, 예. 그 우리 삼촌님, 네, 네. 그 선물 몇 명 주시려고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쭉 네. 보면서 네네. 기분 좋으면 예.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좋습니다. 예. 7123번님은 문자 이렇게 주셨네요. 예. 제가 읽을까요? 네. 주말이 되면 사극의 전성시대였는데 용의 눈물 시청률 50%. 네. 유동근 눈빛이 래피 삼촌과 비슷. 삼촌도 용 되셨네요. 잘생겼다 하셨네. 네, 이거 큰일이네 이거. 7123번님 네. 깜짝 선물 리스트 추가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잘생겼다 때문에 추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용의 눈물 얘기니까 네. 오늘 우리 주제가 또 용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잘생겼다 때문에. 어쨌든 예. 추가합니다. 예. 자, 그럼 용의 눈물 이야기 시작해 보죠. 예. 들어가기 전에 팩트 팩트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뭔가요? 보통 우리 보면 그 최영 장군, 네.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음. 말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사실은 이제 최영 장군이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팩트 체크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 고려사의 최영 열전에 나와 있는데요. 예. 최영 장군이 16살 때 음. 최영 장군의 네. 아버지인 최원직 아버지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최영 장군이 계속 평생을 뭐랄까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신조처럼. 그렇죠. 예. 예, 정확한 팩트가 그렇다는 거 네. 먼저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오늘은 또 역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럼요. 공부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도 지금 펜 준비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일단 이 드라마가 나왔는지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드라마가요. 예. 1996년 6년. 11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1998년 5월 31일까지 또 우리 K본부에서 159부작. 이야, 어마어마하다. 대하사극. 이 원작은 박종화의 세종대왕이었지만 네. 이첫 장면이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조선이 어떻게 또 개국이 됐는지 태종 때까지 또 이방원의 사망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어마어마한 사극 열풍을 일으켰던 야. 그 드라마입니다. 예. 이거 기억나시죠? 오프닝 그렇죠. 음악입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의 1화부터 강렬했던 이유는 네. 위화도 회군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 긴장감이 대단했었어요. 네. 그럼 우리 위화도 회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예. 요게 약간 그 서양 버전으로 하자면 네. 그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강을 건너는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이게 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실 최영 장군과 이성계의 그 어떤 알력 싸움이 있었다. 서로 간의 어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짧게 얘기하자면 최영 장군은 이제 명나라를 치러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예. 거고 이성계는 아니다. 우리가 사불가론을 얘기했었거든요. 이성계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네. 요것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너무 사대주의가 아니냐 네네. 이런 것도 많았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성계가 이게 사대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래 했던 건 아니다라는 또 있고 좀 복잡한데 네네. 좀 간단하게 우리 또 이제 짚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여름철에는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 농사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동원된 많은 군사들이 네. 이제 또 날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죠. 힘들어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정에 나서면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때도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왜구가.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이유가 이거였죠. 장마철에는 우리 활을 붙여놓은 그 악교가 녹아서 떨어진다. 예. 그리고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었죠, 네. 이성계는. 그래서 또 이제 회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 그 우왕과 최영이 이거를 허락치 않았죠. 안 하죠. 예, 예. 근데 반대인 거죠, 그게 반대했죠. 의견이에요, 완전히. 예, 예. 근데 이제 원체 회군 속도가 빨라 놓으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은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사실 1화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영 위안부 장군이 회군. 이제 예. 이성계 앞에서 음. 그 마주치는 장면.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성계가 뭐랄까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권력의 향방이 넘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1화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그 긴장감이 대단했었죠. 긴장감이 어마무시하게 시작했던 그 드라마였어요. 예. 인물을 살짝 짚어드리면 네. 태조 이성계는 고 김무생, 김무생. 네. 예. 강비, 중전은 김영란, 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유동근, 유동근. 예. 그리고 태종비 원경 황후는 최명길 씨가 연기를 했고, 아유. 정도전에는 고 김흥기, 김은기. 그리고 양녕대군의 이민우, 충녕대군 이제 세종이죠 안재모 씨까지 또 여러 배우들이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안재모 씨가 여기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또 재미난 얘기 있나 하고 물어보려고 예, 연락을 시도했으나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번에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아쉬워요. 아이고, 왜냐면 그 아쉽네요. 안재모 씨가 예전에 솔로 음반을 낸 거 혹시 모르시죠? 몰라요. 예, 솔로 음반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또 제가 프로듀서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네. 많이 도와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됐군요. 근데 원체 이제 서로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네.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도 예.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아까 그 8410번님께서 예. 좀 헷갈리셨던 것이 아하, 용의 눈물 이후에 예. 정도전이라는 사극이 또 있었어요. 정도전. 네, 그러면서 이제 인물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용의 눈물 때는 이제 그 이성계를 고 김무생 씨가 연기하셨고 그렇죠. 그 아들 이방원을 유동근 씨가 연기하셨지만 네, 정도전에는 또 이성계를 유동근 씨가 아하.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방원은 또 용의 눈물에서는 세종이었지만 예, 또 이 정도전에서는 또 이방원으로 안재모 씨가 안재모 씨가 이게 연기를 이제 하셨죠. 같은 배우가 드라마에 따라서 역할을 조금씩 달리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약간 혼동이 있을 수 헷갈리실 있겠네요. 있어요. 하지만 네. 오늘은 용의 눈물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게요. 네. 제작비가 총 160억 원, 어허. 의상비에만 무려 10억 원. 또 거기에 이제 드라마에 출연한 탤런트가 300여 명에 엑스트라만 22,000여 명.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59회분이었는데 네. 대본이 200자 원고지로 17,500장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사실 대단합니다. 명품 사극으로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철저한 고증이 있었다라는 그럼- 평을 받거든요. 예. 그 중에서 또 의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복식을 또 완벽하게 재현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거의 완벽했냐면 네. 이때 만든 의상의 상당수가 음, 드라마 방영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네. 고려시대 배경의 방송물에 계속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너무 잘 돼. 그 이상이 안 나오다 너무 잘 보니까 만들어가지고. 예, 그때 그걸로 지금 계속 재활용을 예. 물론 뭐 수선은 조금씩 하겠죠. 그렇죠. 예, 뜯어지거나 네.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예, 자, 용의 눈물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우리 문자로도 지금 많이 이제 보내주고 계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들어야죠.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동명의 제목입니다. 예. 삼촌 어떤 곡인가요? SG 워너비의 노래 용의 눈물. 드라마는 상관없어요. 예, 자, 오늘은 또 레피 삼촌과 함께 드라마 용의 눈물 이야기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용의 눈물에서 정말 배우들의 명 연기는 진짜 대단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다시 봐도 전율이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을 연기했던 유동근 씨의 연기는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위화도 회군 아까 얘기했던 1회죠. 1회 때. 1회 장면. 그 당시 이제 이성계가 회군을 했어요. 돌아오는 거죠 이제. 네. 명나라를 치지 않겠다 음. 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고 궁궐에 이제 딱 들어서자 예. 우왕 앞에서 최영이 네. 국문을 딱 닫고 홀로 이성계와 맞닥뜨리는 장면. 네. 거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버지 뻘이자 평생을 존경하던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영. 예. 근데 그 장면에서는 최영을 제거해야 하는 죽여야 되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 어. 거기에 그 이성계의 그 고뇌와 어떤 카리스마를 볼 수 있는 장면. 네. 이 장면이 1회부터 나오니까 너무 그 임팩트가 시작하자마자 예, 엄청났죠. 아주 강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동근 씨가 직접 뽑은 명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이제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고 예. 기쁜 마음에 그 노래를 하는데 네. 창을 해요. 유동근 창을. 씨가 창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비둘기 창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창을 막 합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 또 정도전이 예. 춤으로 화답을 하는데 곱사춤이라고 해서 예. 곱등이처럼 예. 하고 예. 춤을 주는 그 있죠, 장면을 예. 유동근 씨가 또 명장면으로 뽑았더라고요. 본인이 뽑은 예, 명장면. 직접.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창하듯이. 창도 창인데 예. 사실 저한테도 아직 그 남아 있는 장면은 뭐냐면 어떤 건가요? 이제 늙고 병 들어가는 이성계 앞에서 태종 이방원이죠. 네네. 태종이 어떻게든 이제 아버지의 무료함을 풀어 주려고 예, 이 왕의 신분, 임금의 신분으로서 그렇죠. 몸소 춤을 추는 장면. 춤을 추죠. 그 장면이 정말 맞아요, 기억나네요. 주마등처럼 네. 지나갑니다. 뭐 유동근 씨의 연기는 뭐 꼽을 만한 게 너무 많아서 예. 참 연기 대사마다 그 이렇게 쫙 깔리는 중저음으로 예. 읊조리는 그 대사들이 정말 대단했고 또 이 외에도 뭐 고 김무생 씨 네. 아니면 최명길 씨 연기도 인상 깊은 장면들이 그렇죠. 많았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장면에서 네. 이제 이성계의 이제 말이 떨어지니까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유동근 씨죠. 예. 이제 어린 아이처럼 통곡을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근데 김무생 씨가 또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 요거를 찍을 때 역시 이 피라는 것을 사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본인이 그렇죠.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명장면들 참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뭐 말씀드렸지만 고 김무생 씨의 그 이성계 연기 예. 중에서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죽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무학대사가 나와서 무학대사.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가시지요. 예.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오죠. 네. 강비 중전이라든지 죽은 아들들도 나와서 아무래도 뭐 네. 이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정도전 최영 장군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눈을 갑자기 또 번쩍 떠서 아들들에게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이다라고 대사를 합니다. 예. 더 이상 피를 보아서는 아니 돼요 하는데 네. 이 대사를 하는데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이시더라고요. 이야. 명장면. 쉽지 않은데. 저희가 좀 잠깐 준비했거든요. 예. 한번 이 장면 들어보도록 하죠. 서기로는 1408년인 태종 8년 5월 24일 조선국을 건설한 태조 이성계는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 아마도 훗날 세종이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 된 것은 이러한 태종의 철저한 정지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볼 때 태종이 한 일이 어찌 세종보다 가볍다 할 수 있겠는가? 네. 네. 내레이션. 예. 요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죠. 또 네. 어떤 장면에서 또는 인물이 쓰러질 때나 이럴 때 이 내레이션이 내레이션으로. 요 톤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죠.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사극이다 보니까 네. 설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인상적인 장면이 또 벼루 장면, 벼루신 있었어요. 아우, 벼루. 벼루신 예, 예. 기억나죠. 요게 이제 57화인데 음,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네. 왕자의 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잠깐 얘기하죠. 하겠습니다. 예. 예. 왕자의 난 이후에 이제 이성계가 음, 이방원한테 환멸을 느끼죠. 아 이거 형제들까지 막 죽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 세자가 된 이방과 여기 이방과가 이제 정종이죠. 정종. 정종. 예, 이제 보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막 이방원이 만류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네. 이성계는 이복 아우들과 정도전까지 죽여버린 이방원을 아주 보자마자 네. 극한의 분노를 느끼죠.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벼루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도 네, 맞아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이방원의 모습. 어, 이게 참 인상감 넘치는. 김무생 씨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성계가 어찌 나의 이런 모습을 닮았느냐라는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방원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본 보는 듯한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분노할 수 예, 없죠.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그런 예, 말이 많았어요. 이 드라마 예, 보면서. 그런 면도 있었죠. 예. 네. 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이쯤에서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광고 들어야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잠시 광고 듣고요. 용의 눈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경인방송 고백, 라디오 바로 고백. 하시네요. 이미정 DJ님으로 또 이제 새롭게 아주 절찬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이미정 DJ님 고백 라디오 맡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정보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감히 저에게 사극을 논하신다. 잘하셨습니다. 사극의 대가 서강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극에서는 이 드라마를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KBS 1TV에서 방영했던 용의 눈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이거 대단한 작품입니다. 총 159회. 159회.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 방송 작가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지 않는 존경하는 이환경 작가님께서 너무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이환경 작가님이 태조 이성계 5번째 아들 정한대군 이방원 조선 3대 임금 세종대왕은 역할인데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꿈에 유동근 형님이 나왔는데 제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카리스마 넘치게 제 기억에 최고 캐릭터 용의 눈물 태종 이방원 유동근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태종 이방원 임금님의 부인 되신 중전마마 우리 원경황후 역할이었죠. 원경황후 최명길 선생님. 그냥 아주 둘이 붙으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누구 편도 못 들고 둘 다 무서워가지고 전설의 고향 보듯이 봤던 드라마를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제가 알기로는 159회 총 평균 시청률이 20%가 넘었고요. 최고 시청률이 거의 50%, 49%에서 50%를 자랑할 그런 만큼 걸 다 알고 계시네.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국민 드라마로 진짜 팬이시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요즘도 자주 봅니다. 159회를 총 한 30번, 30번은 150회 한 4,500회 이상 제가 시청을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이 드라마의 가장 초점은 이 인간이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간 인간들. 하지만 그 권력자 이면의 그 아픔, 이런 아픔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인간적으로 풀어냈다라는 아주 그 대하사극이지만 인간적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김무생 선생님의 그 카리스마 넘치던 정말 그 태조 이성계 역할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꼭 저에게 즉시 연결해 주시고 팀 PD님 별로 이 사람 안 좋으니까 잘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라디오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수 박완규였습니다. 네. 아우. 사극의 최고봉 우리 가수 박완규 씨가 그렇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용의 눈물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들으신 목소리는 가수 박완규 씨. 네, 천년이 가는 주인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 드라마를 지금까지도 30번이 넘게 보셨다고 대단하네요. 하니 네. 정말 왕팬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드라마 용의 눈물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왕자의 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잠깐 짚고 갈게요. 짚어야 됩니다. 예, 조선이 건국됐을 때 음, 태조 이성계는 50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일단 신의 왕후 한씨한테서 음, 이방우, 이방우, 그다음에 이방과, 과, 이방의, 의. 이방간, 아유 많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이방원이에요. 네네. 신의 왕후 한씨 밑에 5번째 아들이죠. 5번째 아들. 그 밑에 이제 이방연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인인 거죠. 신덕 왕후 강씨 음, 한테서 이방번, 네. 또 이방석이 있어요. 이렇게. 아유 기억도 다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세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주 큰 문제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이게 이방석으로 세자를 처음에 책봉을 하겠다 이러다니까 네. 이방원이 예. 이제 이복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복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건국에 사실은 아주 큰 역할을 한 삼봉 정도전 선생까지 네. 죽여버리거든요. 이방원이가. 이게 다 이제 죽여요. 왕자의 난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세자, 동생, 형, 뭐 그렇죠. 정도전 뭐다 화가 나서 급습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네.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왕자의 이게 난. 예, 왕자의 난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 이성계가 음, 치를 떨만도 하죠. 네. 이거 무섭다 하면서도 또 어떤 면은 자기 또 이런 면을 닮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를 닮은 예, 거죠. 따지고 보면 이성계도 예.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일종의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렇다 보니 이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이방원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네. 이제 이방원이 집권을 해서 예. 조선을 이제 다스리는 걸 보면 또 나름 정치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과 과가 다 있잖아요. 예.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권력 자체도 환멸을 느끼고 네. 자기 아들인 이방원에 대해서도 치를 떨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함흥으로 가거든. 함흥으로 다시 우리 갑니다. 함흥냉면 할 때 함흥. 예. 함흥으로 가요. 예. 여기서 또 만들어진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 말씀하시는 거죠? 함흥차사라는 말. 함흥차사. 예. 함흥차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네. 그 뭐 때문에 갔느냐? 이성계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삐진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방원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근데 이제 옥새를 가져가 버려요. 예. 함흥으로. 예. 그러니 이방원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왕의 정당성이 옥새도 없는 그러니까요. 상태고 예. 또 이성계가 가버렸으니까 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돌아와 달라고 이 차사를 보내요. 이제 차사. 예. 차사를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돌아오지 않거든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긴 함흥차사다. 거거든요.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사실 이성계가 어릴 때부터 신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 이 활 쏘는데 엄청난 우리나라 그래서 양궁을 잘하잖아요. 이성계 엄청난 요새들. 신궁이었어요 진짜로. 예, 예. 그다음에 이 무예를 어렸을 때부터 또 익혔고 그래서 가는 족족 이제 차사가 돌아오지 않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마음을 돌리죠. 예, 설득을 해가지고 예. 돌아오는 과정. 네. 여기 이제 함흥차사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의견이 많아요. 그래요. 정사에는 함흥차사가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이 있고 요거는 단지 야사에만 나올 뿐이다라는 말도 있고 네. 많은데 어쨌든 함흥차사란 말이 뭐 생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함흥차사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예. 함흥으로 들어가서 차사를 보내도 오지 않으니까. 예, 이성계 때문에 예. 생겨난 말 함흥차사. 이거 우리가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누구 신부름 보냈는데 예. 이거 왜 이리 안 오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안 온다. 함흥차사야. 왜 이렇게 함흥차사야?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태종 이방원 또 용의 눈물의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정치를 다스리는데 계속 날이 가물죠. 네. 예, 계속 가뭅니다. 그래서 네. 시름이 깊어져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기우제를 지냅니다. 아, 네. 예전에는 사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게 사실 큰 문제였거든요. 국민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그렇죠. 백성들에게는 문제였죠. 예. 그래서 직접 이제 기우제를 혼자 지내는데 비를 내려주소서. 아, 모든 악업은 이 몸이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이 몸에게 죄를 물어옵시고 죄는 이 몸에게 물으시옵소서. 하면서 아, 기우제를 지냅니다. 왕다운 모습. 그 중저음은 아무도 흉내 못 낼 거예요. 그 성대에 물이 와요. 아, 그 따뜻한 맞아요. 같은 게. 네, 턱을 이렇게 낮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예.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방원 죽을 때 그 맨 마지막 장면을 예. 또 준비를 해봤어요. 예. 예. 네, 아닌가요? 예, 피디님. 예. 아까 들었던 한 번에 그 나왔다고 내레이션 합니다. 장면. 예, 한 번에 예, 나왔다고 그거에 합니다. 함께 한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예. 함흥차사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정몽주 얘기를 또 해요. 정몽주.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을 얘기하자면 음, 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뭘 해야 되나요? 하여가가 나와야 돼요. 하여가. 근데 제가 이 예전에 사실은 공부를 하다 느낀 건데 예. 제가 이제 랩 강의를 자주 하거든요. 네. 할 때 요거를 응용해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음. 뭐냐면 저는 랩 배틀의 원조가 사실 이때 있었다. 이 하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네. 이때 우리 랩 배틀의 원조가 사실 이때 있었다. 이제 병문안을 옵니다. 정몽주가 누구 병문안을 오냐면 이성계가 이제 사냥을 하다 낭만을 해서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병문안을 와요. 정몽주는 그러니까 고려 편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성계와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하자는 편이거든요. 정몽주가 딱 오니까 이방원이 이제 마음을 떠보려고. 즉흥 랩을 이제 하죠. 예. 비트만 없을 뿐이에요. 네, 사실은 맞아요. 즉흥 랩을 이제 원문으로 보자면 네. 차역하여 피역하여 성황당 후원 퇴락역하여 네. 이 아베약차위 불사역하여 네. 이렇게 비트만 없을 뿐이지 이게 아주 시적인 리듬감이 네. 원문입니다. 원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해석본으로는 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들었더리. 하지만 원문으로 차역하여 피역하여 성황당 후원 퇴락역하여 네. 아베약차위 불사역하여 라임인데요? 라임이잖아요. 예. 딱 하니까 이제 정몽주가 예. 바로 이제 우리 랩 배틀을 하면 바로 맞받아치잖아요. 그렇죠. 예. 단심가로 단심가로 바로 맞받아칩니다. 맞받아치죠. 예. 차신 사료사료 100번 갱사료 음. 백골위진토 혼백유무야 네. 향주일 편단심 영유계리야. 음. 딱 이렇게. 이 몸이 죽어지고 예. 200번 고쳐주고 그렇죠. 백골이 진토돼요. 아. 이거죠. 여기 리듬감이 대단해요. 사실 이 비트만 없을 뿐이지. 예. 하여가와 단심가. 하여가 담신가가 사실은 랩 배틀의 원조였다라는 음.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네. 6818번님이 사극은 친정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봤는데요. 봤는데? 결혼한 지 36년이 되도록 남편과 옥신각신합니다. 어, 왜냐? 예. 나는 사극을 꼭 봐야 된다라는 봐야 된다. 주의고 남편은 사극을 싫어한다. 채널 돌리자. 싫어한다. 라는 주의래요. 그래도 용의 눈물 물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눈물 같은 거는 꼭 봐야죠. 꼭 봐야죠. 네. 명품 사극이었습니다. 예.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네. 아까 박완규 씨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저조하기도 했는데 어, 이방원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근 씨의 역할이 정말 컸죠. 대단했죠. 네. 시청률도 함께 급상승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50여 회나 연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태종의 전 생애를 다루게 됐죠. 이 이민우 씨 있었어요. 이민우 있었죠. 씨가 이때 양녕대군. 양녕대군을 역할했는데 양녕대군은 누구냐? 이방원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형. 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과 얘기 나왔잖아요. 정종. 예. 우리 태정태세로 나가잖아요. 네네. 정종은 사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나 이방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허수아비 그렇죠. 임금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아주 짧게 음. 잠깐 했었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이 이민우 씨도 양녕대군 역할을 했는데 양녕대군도 권력에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바로 밑에 이제 충녕대군 우리 세종대왕이 얘기한 임금이 안재모 씨.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민우 씨가 이 상당히 약간 광기 넘치는 연기, 유동근 씨 앞에서
막 외치는 이런 장면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충녕대군 세종대왕을 연기한 안재모 씨 안재모 씨. 연기도 아주 인상 깊었죠. 예. 예. 세종대왕이 사실 저의 롤 모델이거든요. 예, 그런가요? 무슨 롤 모델이냐면 예. 독서 롤 모델. 독서. 예, 세종대왕이 음. 한 책을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을 정도로 어. 완전 독서광이었어요. 예. 그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용의 눈물에도 보면 최명길 씨가 밤에 와가지고 그렇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실은 책을 읽으니까. 공부를 왜 안 하냐 하면서 뭐라 하는 게 이 정상의 모습인데 네. 거기 보면 아직까지도 책을 보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어요. 양쪽에 한가득 쌓아놓고. 예.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눈병이 날 정도로 대단했었죠. 맞아요. 자, 용의 눈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런 정통 사극은 좀 자주 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예,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극이 나와도 이 용의 눈물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예, 예. 너무 명작이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음. 작가분도 사실 대본을 솔직히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쓰는 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흐름과 맥락을 잘 만들어내신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연기자분들도 예를 들면 고 김흥기 씨 같은 경우는 예. 이 삼봉 정도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예.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1997년에 대학교에서 네네.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강까지 강의까지. 진행했을 정도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그 하셨어요. 역할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작 사극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탄생한 거겠죠. 예.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늘 우리 래피 삼촌이 준비하셨던 깜짝 선물, 예. 이제 발표자 당첨자 안내해드려야 예, 되겠죠. 깜짝 선물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네. 문자번호 8410번님, 네. 그리고 5169번님, 7123번님, 그리고 8834번님께 오늘 래피의 깜짝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선물 뭔지 아직도 공개 안 해주실 건가요? 안 돼요. 궁금한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래요? 오로지 래피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예. 요거는 뭐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대감 엄청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또 우리 래피 삼촌의 선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용의 눈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 또 이때 당시에요. 네.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있었죠. 맞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았나. 어떤 또 에피소드 보니까 말 장면 있잖아요. 말 장면. 네. 말 장면에서 이방원이 타고 다니는 백마에 예. 영어 이니셜로 DJ라고 적혀 있었대요.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제 감독님은 이제 아니다. 목장 소유주의 그냥 표시일 뿐이다. 소유주가 이름이 뭐였을까요? 뭐 동재? 뭐 그럴 수 있죠. 덕정이? 예. 뭐였을까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김대중 씨 측에서는 방문을 했대요. 또 촬영장에. 예. 그래서 고맙다 하고 또 표시를 하고 뭐 그랬던 또 해프닝. 예. 또 이제 고 김대중 본인도 해프닝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 그런 발언까지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이제 최고 시청률은 49%까지 네. 올라갔었던. 어마어마했죠. 쉽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문화재 관람객까지 많이 증가를 이게 했다고 이제 하죠. 이 드라마 요즘은 사실 굿즈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문화재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렇죠. 태종의 능이 있는 헌인릉 거기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예. 방송 이후에 이 드라마 이후에 관람객이 74%나 늘었대요. 대단하네요. 엄청나네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종묘라든지 경복궁, 덕수궁 이런 5대 궁도 관람객이 30%까지 더 늘었다고 합니다.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했죠. 용의 눈물 이후에 한동안은 사극 열풍이 불었었죠. 네, TV를 잘 안 보는 우리 아빠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봤던 허준, 드라마였습니다. 뭐 왕과 비, 태조 왕건 뭐 등등. 예. 예. 자, 삼촌 이제 우리 또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오늘 용의 눈물 이야기 아주 재밌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